이번 실시하는 제44회 특별학술회의는 사단법인 국학원과 재단법인 한민족기념관이 공동 주최하고 서울시의회 의원과 인향회 서울국학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학술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학술회의의 주제는 교육기본법인 제2조 홍익인간 정신을 재조명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홍익인간 정신을 재조명하기 위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교육기본법에서 홍익인간 문구가 애매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로 홍익인간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 법률을 발의했다가 철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도 모 단체의 교육기본법 제2조 홍익인간 문구를 삭제하는 연구 사업을 지난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발주했다고 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홍익인간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의미에서 특별 학술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회사 및 축사 낭독이 있겠습니다. 먼저 개회사 낭독은 국학원 원장님께서 개회사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국학원에서는 이 행사를 시작한 것은 당군 할아버지께서 탄생하신 음력 5월 2일 날 6월 11일부터 를 기념해서 개천절까지 해서 이 당구문화 축제를 1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오늘의 학술 회의가 사실은 그 당구문화 축제를 여는 그 시발점이었는데 아무튼 여러 의미로 그 당구문화 홍익문화 축제가 열리고 오늘 열리는 것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도 많은 축전과 영상을 보내주셔서 성대하게 홍익문화 축제가 토요일 날 개최가 되었습니다. 전국의 한 250여 명의 국회의원과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전국의 여러 뜻 있는 분들께서 축하를 해주셔서 정말 성대한 잔치가 되었는데 오늘은 그날 국학원을 설립하신 일제 이승원 총장님께서 굉장히 의미 깊은 그 축사를 주셨길래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께 그 축사를 전하는 걸 개사로 대신할까 합니다. 저는 해외에서 활동을 하면서 홍익인간이 이 한국의 건국이념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홍익이라는 위대한 정신으로 한 나라를 세우고 이끌었다는 이야기를 하면 모두가 놀랍니다. 한국인이 먼저 홍익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이 시대에 실현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국의 대외 상황을 4대국 안보론으로 설명하셨습니다. 한국은 세계 강국들의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으며 외교적으로 매우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단합이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정치적 이념의 갈등, 세대의 갈등, 종교 간의 갈등 등으로 분열과 대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반복된 역사 속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분열과 대립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우리나라 교육법이 애매모호하다는 이유로 홍익을 빼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백범 김구 선생님과 수많은 구국 열사들이 땅을 치고 통곡할 이 사건이 결국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홍익 정신을 애매모호하게 만든 것은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이는 우리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남에게 점령당하고 지배당했다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우리의 가치를 알고 이 가치가 우리의 발전과 전 세계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때입니다.
이제는 홍익 정신이 우리의 건국 이념이라는 것에 당당해질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스스로의 힘으로 해방을 하지 못하였고 시대 상황과 외세의 영향으로 6.25의 전쟁으로 아직까지 휴전 상태 속에 있으며 끝없는 대립과 갈등, 전쟁 위험 속에 있습니다. 국민은 화합과 공생, 미래 창조를 위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남북 대립과 남남 갈등이 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시대적인 책임과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8.15 해방 이후 민족 분단, 6.25 전쟁으로 물질적, 정신적인 대공황 상태에서 대한민국은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이는 국민과 지도자가 함께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정확한 목표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승리이고 하늘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힘, 한국인의 정신, 한국인다움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인의 진정한 가치를 지키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든 많은 분들의 감사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국인의 K-스피릿, 홍익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힘을 만듭시다. 지도자와 국민이 단합하면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의 홍익 정신이 세계 시민, 지구 시민 정신으로 널리 퍼지게 될 것입니다. 홍익 정신은 지금까지 우리가 반복한 갈등과 대립의 불을 꺼줄 큰 소화기가 될 것입니다. 홍익 소화기입니다. 이것이 17년 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국학원을 세운 이유이며 국학원의 설립 이념이 홍익인간 이화세계이고 비전이 한민족의 새로운 탄생과 지구 경영인 것입니다. 공멸의 위험에서 공생의 희망으로 안내하는 지구촌 평화의 중심, 정신문명 시대 홍익인간 이화세계 시대로 안내하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대화합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재가 많이 있습니다. BTS의 놀라운 세계적인 활동이 있고 경제계의 지도자들, 전문 과학자들의 활동, 또 우수한 정치 지도자들, 청년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홍익인간 정신을 실천하는 지구 시민이 되어 지구 경영의 시대를 열어 갑시다. 저는 홍익이 상식이 되는 세상, 서로에게 이로움을 주며 함께 공생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느낀 큰 희망을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과 전 세계 지구 시민들에게 전합시다. 홍익 소학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굉장히 많이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홍익 하는데 정말 애매하다, 추상적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홍익 교육도 많이 하고 홍익 인간 양성을 목표로 삼았는데 아직도 이게 추상적이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었구나. 그래서 국학원에서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그런데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전 장관이신 허신행 장관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인양회 회장님이신 김총회님께서 이렇게 무신양면으로 도와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또 오늘 또 귀한 발표를 해주실 발제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오늘의 이 모임이 정말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홍익 정신으로 발돋움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사 장소를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서울시의회 은평구 이병도 의원님을 모시고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 우리 나라의 국민이라면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구성원이라면 다들 이제 가슴속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으로 또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여러 가지 어떤 제도로 좀 발현되는 것들이 좀 소홀한 점이 또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또 이런 홍익인간의 정신이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또 정신으로뿐만 아니라 교육으로 또 다양한 정책으로 제대로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뿌리 내려서 많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런 바탕이 되는 자리가 돼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이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서로가 우리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함께 살아가야 되는 세상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됐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우리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이념이 돼가는 또 시대적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분의 축사를 해주실 분들을 모시고 축사를 청해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없는 자식 없고 조상 없는 후손 없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조선족, 동이족, 선비족, 배달족, 맥족 그리고 좌우에 천손족이 나옵니다. 천부 홍익정신을 타고난 우리 천손족은 저 중앙아시아의 파미르 고원이나 우랄 알타이 지방, 중국의 화북 지방, 시베리아의 서남 지방, 바이칼 지방, 몽골 지방 등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대한민국 최남단 순천만에서 출발해서 영산강, 금강, 한강, 대동강, 홍산을 잇는 위대한 고조선 문명을 창조했습니다. 토인비의 문명 설정에 의하면 이 고조선 문명은 수메르 문명, 이집트 문명 다음으로 오래되고 섬세하고 기록적이고 찬란한 문명이었습니다. 이 천손족이 5,000년 전 중국인들의 시조인 치우천왕, 황제헌원, 염제신농 3성대님을 낳고 중국의 중원을 2,000년 이상 지배하면서 금문과 갑골 문자를 창조하였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으며 오늘날까지도 중국의 지배 세력을 형성해오고 있습니다. 2500년 전 단우세 문경 청동 거울과 금간 교구 비파형 동금 제작의 세계 최초 나노기술을 가진 우리 한민족 천손족은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수세기 동안 유럽을 지배하고 혼족 등 다양한 민족으로 분파되었습니다. 1900년 전 가야국 김수로왕의 일곱 왕자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4대에 걸쳐서 일본의 천황 가문을 세워나갔으며 그 후 백제 왕족과 귀족들이 대거 건너가서 야마구치 현 등에서 오늘날까지도 일본의 지배 세력을 형성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한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위대한 역사가 빛을 보지 못하고 그동안 가려져 왔던가? 이 위대한 역사와 문명의 시원을 이룬 이 천손토, 여기를 탐내서 지배하려고 했던 중국과 일본이 우리 역사를 말살하고 왜곡하고 짓밟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움츠렸던 가슴을 펴고 우리 위대한 역사를 바로 세워서 이제는 우리 한민족 천손족이 세계의 중심으로 비상할 때가 왔습니다. 역사는 그 민족의 혼이고 정신이자 뿌리입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오늘 같은 날을 통해서 우리 한민족의 위대한 역사를 바로 세울 수만 있다면 우리 한민족은 해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문명 기창주의 한몸 사회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유엔을 세계정부로 전환시키고 중앙집권적인 그 세계정부를 이 천손토로 유치해서 대한민국을 세계 중심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참여유권 분립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도입 세계의 정치 중심국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 사회 변덕에 대한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신바람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위대한 시대, 새로운 한민족의 위대한 시대, 새로운 경제 대국의 위대한 시대, 새로운 문화예술의 위대한 시대를 열어갑시다. 오늘은 대단히 뜻깊은 날입니다. 태양이 가장 높이 뜨고 또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고 하는 하지입니다. 6.25 때 하지 종장이 우리 이 나라를 또 지켜왔고 여러 가지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 천안서 올라오면서 제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 오늘 이제 비로소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결의가 살아나는 바로 신호탄을 올리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오늘 인양회가 우리 국학원 그리고 한민족 기념관과 공동으로 단군 단신 기념 및 교육기본법 개정 논란에 대한 학술 대회를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프랑스의 제17대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다른 모든 세계 나라는 혼란한 시기에 성인들이 나타났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아예 최초부터 성인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극찬을 했었던 우리 프랑스의 대통령이 있었음에 반하여 일본은 뭐라고 했습니까?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을 뿌리를 없는 민족으로 만들고 영원한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삼국유사에 기록된 일홍 1호를 한 마리의 곰과 호랑이로 전락시키고 이를 근거로 해서 우리 단군 성조를 신화로 둔갑시켜서 역사를 5,000년의 역사를 2,000년의 역사로 축소 왜곡했습니다. 광복이 된 이후 7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단군 성조를 역사적 실존 인물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원통합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연구 자료를 근거로 일부 국회의원들이 홍익인간이 추상적이라며 교육 이념으로 삼기가 어렵다고 교육기본법에 홍익인간을 삭제하려는 교육기본법을 개정을 발의한 것은 단군을 실존인물로 인식하지 못하는 선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서 단군 왕검 탄신의 진정한 의미와 위대한 가르침인 홍익인간의 철학을 학문적으로 규명하고 모든 국민들이 더욱 홍익인간의 정신과 철학과 친근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기대합니다. 홍익인간은 우리 민족의 고유의 정신입니다. 이런 고유의 정신을 교육규범법에 엄연히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나간 일부 의원들이 정말 못된 행동을 했을 때 여기에 계신 모두가 정말 울분을 참지 못하고 그랬을 겁니다. 저 역시 정말 가까운 곳에 사무실이 있어서 그날 국회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되게 호되게 꾸짖고 정말 이렇게 뭐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 생각을 하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이 나라의 그 정말 못되고 부족한 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정신을 알리고 또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행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역사는 장관 8,000년의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제 인생을 거의 그곳에 바쳤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포천의 회문팰리스라는 곳에 저희 역사박물관을 만들어서 우리 고조선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역사박물관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지금까지 꾸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신백강 교수님 저한테 참 자문 많이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참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기본법인 우리 그 홍익인간은 역사 중국어로도 찾아보면 한국 고유의 정신이라고 나옵니다. 그런 한국 고유의 정신을 중국에 나와 있는 우리 외교관들한테 중국 외교관들한테 찾아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중국 사전에도 홍익인간은 한국민의 고유의 정신과 기본 교육법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전 세계 모든 국민이 하나밖에 없는 이 고유의 정신을 우리 정치인들이 스스로 망각하고 그게 이병도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매국노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장구한 역사를 우리 후손들에게 남기는 이런 첫 걸음을 우리 국가권에서 띄워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 역시 최선을 다해서 돕고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내 귀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함께 우리의 그날 우리가 목포하는 그날까지 함께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